비지의 소녀님? 네. 진격의 거인님? 맞습니다. 그 온라인 크리에이터 모임에서 볼 때랑은 느낌이 다른데요. 아, 그런가요? 아, 네. 그나저나 우리 온라인 영상 콘텐츠 하나 제작해보자고 한 거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획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 부분 보시면 요즘은 온라인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 뭐 사무실 괜찮은데요. 그 촬영 공간도 나쁘지 않고. 제가 대출받은 거 다 투자했습니다. 5천 대출 받은 거 열심히 해서 갚아봅시다. 아, 그럼 집은 어떻게 5대5로 할까요? 영아 씨가 기획은 다 하기로 했으니까. 좋아요. 기획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 친구 엄마 중에 손맛이 좋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어머니께서 음식을 만드시고 차려내는 것까지 해서 잔잔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엄마의 밥상? 그건 누가 볼까요? 왜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은 맨날 먹어서 지겨울 때가 있는데 친구 엄마가 차려주는 밥은 괜시리 더 맛있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걸 공략하는 거예요. 영화 리틀 포레스트처럼 한번 해봅시다. 그거 하나만 해서는 힘들 것 같으니까 그 짧은 콘텐츠로 지식을 전하는 지식 충전소? 뭐 이런 것도 하나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짧게 카드 뉴스처럼 만들어서요. 오, 좋은 생각이네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너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두 채널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면서 해마다 성장했고 2022년에는 구독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광고 수익과 기업 협찬, 제품 리뷰도 엄청나게 늘면서 월 수익만 1억 원에 달했죠. 의지 않으십시오. 저희 관계도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무사 윤정훈님. 안녕하세요. 수익이 너무 커져서 절세를 좀 해야겠더라고. 그래,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제가 자료를 미리 좀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 수익과 규모라면 법인을 설립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법인이요? 네. 그리고 최영아 씨를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시는 게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금 받기도 좋고요. 법인을 설립해서 직원 인건비로 처리한다. 괜찮은 방법인데? 그럼 내가 대표로 해서 법인 설립하자. 오케이. 그런데 우리 사이는 달라지는 거 없지? 당연하지. 세금 때문에 형식상으로 직원 등록하는 거지. 자기랑 내 사이에 달라지게 뭐가 있나? 그럼 오케이. 그럼 법인 설립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법인을 설립했고 세무사의 제안대로 회사를 꾸렸습니다. 이후 저희는 사업을 더욱 확장했고 새로운 음악 채널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구현이 안 된다고. 시장 사업성도 떨어지고. 아니,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장기적으로 꾸준히 보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장기적으로 언제? 지금 당장 조회수가 늘어나야지. 조회수 계속 이런 식이면 광고도 떨어져 나간다고. 대중성이 있어야지, 대중성이. 영아야, 제발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하자. 아니, 조회수만 생각하면 어떻게 기획을 하냐고. 진짜 자기랑 말이 안 통한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저희는 의견 충돌이 잦아졌고 특히 채널 운영 방향을 놓고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성준 씨,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잠시 개인적인 관계는 정리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지내자. 뭐? 일로 부딪히는 게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우리 의견 충돌은 있어도 사업적으로는 잘 맞는 파트너잖아. 뭐 일단 네 의견이 그렇다면 뭐 일단 알겠다.
그날 이후 비즈니스는 이어졌지만 작업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업무적이고 형식적으로 변했죠. 수익 나누는 거 다시 조정해야겠는데. 갑자기 5대5로 하기로 했잖아. 약속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 달라진 건 성준 씨랑 내가 한 게지. 회사에선 달라진 거 없다. 내가 대표고 니는 직원인데. 우리 동업 관계 아니었나? 동업자가 아니지. 이 채널도 전부 법적으로는 내 계정으로 돼 있잖아. 아,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좋다. 그럼 나도 법적 대응 해야겠다. 법적 대응? 그러든지 뭐. 진짜. 어이가 없네. 네,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의 끝이 법적 다툼이 됐네요. 아유, 안타깝습니다. 네, 아유 참 돌아서면 남이죠. 예.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621호입니다. 너튜브 채널을 함께 제작하기로 한 최영아, 정성준 씨. 최영아 씨는 기획과 구성을 맡았고 정성준 씨는 촬영 편집을 맡아 두 개의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성준 씨가 대출받은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두 사람은 각각 50%씩의 지분을 갖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은 큰 인기를 얻었고 해외 진출까지 이루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널의 운영과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했고 대표자 명의는 정성준 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사업적 성공과 함께 두 사람의 개인적 관계도 깊어져 결혼을 약속한 연인으로 발전했죠.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두 사람은 의견 충돌이 잦아졌고 결국 고민 끝에 영아 씨는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성준 씨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익 분배 방식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자 영아 씨는 기존대로 50대 50을 요구했지만 성준 씨는 비율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거듭된 논의 끝에도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급기야 성준 씨는 영아 씨가 처음부터 회사의 직원일 뿐이라고 하면서 모든 너튜브 채널의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영아 씨의 접근까지 차단했습니다. 최영아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두 사람이 이제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짚어볼 법적 쟁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임태량 변호사님, 두 사람이 지금 너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동업을 한 건 맞는 거죠? 예, 동업한 것이 맞습니다. 동업관계가 아니면 지분을 5대5로 나누기로 할 이유도 없겠죠.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위해 자금과 노력을 출자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법인 설립은 단지 세무상 편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업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데 저희 사례 역시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기에 동업관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동업 관계라고 한다면 지금 뭐 외형으로는 일단 법인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이게 실질적인 두 사람의 관계나 형식이 어떤지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인데요. 그 이유는 소송이 진행되면 정성준 씨는 계정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고 최영아 씨가 직원으로 등록된 것을 이유로 동업관계 자체를 부인하면서 지분 정산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즉 형식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단지 형식만이 아니라 그 실질을 고려합니다. 동업계약서의 존재 여부나 수익 배분 비율, 당사자의 의사와 실제 운영 형태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카톡으로 요즘은 원문을 많이 처리하기도 하는데 네. 그 내용만 보더라도 둘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겠죠. 세무사의 제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한 명은 대표, 한 명은 직원으로 등록했더라도 이것이 단지 세금 절감을 위한 형식적 조치였다면 실질적 동업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실질을 보면 동업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동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출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준 씨가 돈을 다 댔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출자라는 개념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해당됩니다.
출자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구성원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거든요.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동산, 지식재산권, 노무신용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 정성중 씨는 자금을, 최영아 씨는 기획력과 노무를 출자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형태로 출자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모두 유효한 출자로 인정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동업을 한 것이 이제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이거를 자산으로 보고 가치를 평가한다? 사실 저희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예, 생소한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가게나 음식점, 사업 이런 것을 동업하다가 갈라서는 경우 지분 정산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은 많이 봤지만 네. 유튜브 채널의 경우는 많이 보질 못했거든요. 사실 뭐 사무장님도 주변에 유튜브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저도 해봤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동업하다가 갈라서 막 소송한다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주변에는 없어요. 잘 되는 채널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지분을 정산할 정도로 가치가 인정된 경우도 많지 않고 그것을 동업으로 해서 지분이 나누어지는 경우는 더 드물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에서 감정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런 감정을 해본 감정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유튜브 채널의 자산 가치는 구독자 수, 평균 조회수, 월 평균 수익이나 브랜드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데 그 선례가 많지 않다 보니 가치의 존재는 명확하지만 금액적으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저도 대박을 꿈꾸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안 됐습니다. 근데 관심이 있긴 한데 지금 여기 이 사건에서 보자면 최영아 씨가 기획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 뭐 모든 걸 다 그 컨텐츠를 만들 때 최영아 씨가 했다는 건데 정성조 씨 입장에서는 또 모든 것은 협업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이거가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지적 재산인데 과연 이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 최영아 씨에게 갈 것인가? 아니면 나누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법인 설립 후에는 저작권상 업무상 저작물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인의 기획하에 법인의 업무로 창작된 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의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네. 이 사례에서는 법인을 설립했고 최영아 씨가 직원으로 등록되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법인이 저작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업청산 시 법인의 자산으로서 저작권도 함께 정산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된 저작권은 법인의 자산으로 평가되어 지분에 따라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브랜드에 관한 권리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지금 뭐 엄마의 밥상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명을 만든 것부터 창작자의 권리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엄마의 밥상 같은 브랜드명은 상표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상표권이 귀속되고 등록하지 않은 브랜드명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만 동업관계에서 형성된 브랜드 가치는 동업자들의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상표를 등록했다면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자산이지만 만약 명의신탁관계 등 실질적 권리관계가 증명된다면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브랜드 가치 역시 동업청산 시에 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두 사람은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동업 청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합 탈퇴 시의 시점과 정산 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합원이 탈퇴하면 그 지분은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탈퇴 조합원에게는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에 따라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하거든요. 조합원의 탈퇴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영아 씨가 명확하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이 정성중 씨에게 도달한 시점이 탈퇴 시점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탈퇴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라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떤 시점에서 재산적 가치가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다. 그 재산적 가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정확하십니다. 탈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 재산의 가치가 평가되고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탈퇴 이후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은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탈퇴 의사를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내용 증명 등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너튜브 채널이 좀 그렇잖아요. 이 조합에서 탈퇴한 이후에 그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서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꺼번에 지급을 받는 건지, 그럼 아니면 이후에 꾸준히 다시 뭐 지급을 받는 건지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는 동업 관계를 끝내면서 유튜브 채널에서 탈퇴 후 발생할 수익도 탈퇴 시점에 예상되는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일괄정산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수익 분배에 대해서 또다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이와 같이 일괄정산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지금 복잡한 관계를 얽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이 결혼하면 될 것 같은데 참 명쾌한데 화해해서 그렇죠. 마음이 떠났으니까. 근데 이제 변호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주변에 이런 너튜브 채널 말고 가게를 동업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투자를 하는 경우에 투자 지분을 정하지 않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나눌 때 5대5로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업을 하면서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렇죠. 동업을 할 정도로 서로 좋은 관계였으니 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가 꺼려지기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조합원 사이에 지분을 정했다면 그 지분 비율에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네. 그런데 당사자가 손익 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손익분배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5대5로 투자했다. 그럼 5대5 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동업 관계에서 이제 회계를 담당하셨던 동업자가 탈퇴하면서 뭐 횡령 등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동업 관계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동업자가 탈퇴하면서 횡령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 횡령죄나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거든요. 다만 동업관계에서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체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업체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거나 동업자 간의 수익 분배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단순한 회계 오류나 해석의 차이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겠죠. 특히 동업관계에서는 수익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디까지가 정당한 사업 비용이고 어디부터가 횡령인지 구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형사고소 전에 법률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자, 너튜브와 관련해서 생긴 법적 분쟁들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최영아 씨께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최영아 씨의 경우 동업관계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초기 합의 내용, 수익 배분 내역, 의사결정 과정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대5 지분 합의와 관련된 증거, 그리고 법인 설립이 단지 세무상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탈퇴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가능하면 내용 증명 등 서면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의 가치 평가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업관계 청사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